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 시간에 당신이 먼저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묻히는데 10분 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옆 테이블은 당당하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괜찮아요 하며 그냥 먹습니다. 친구들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다음에 보자 하며 넘어가는데 정작 당신이 부탁하면 미안, 나 그날 바빠 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요즘 세상은 더 각박합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외치는데 당신만 계속 뒤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왜 나만 이럴까? 밤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으며 자책합니다. 그때 저렇게 말할 걸. 왜 또 참았을까? 후회가 쌓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위계 신호의 오작동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뇌는 조화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당신이 만만해 보이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읽는 언어를 당신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속의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도록 설계되었죠. 대다수 사람들은 이 본능을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필요할 때는 순응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 소속의 본능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관계에 금이 가는 걸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걸 메우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반응을 통해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양보하고 참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이 사람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걸 학습합니다. 의도적인 악의가 아닙니다. 그냥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빵집에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매일 이거 주세요 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걸 주문합니다. B는 뭐가 좋을까요? 하며 점원에게 추천을 물어봅니다. 한 달 후 빵집 직원은 누구를 더 기억할까요? A입니다. 왜냐하면 A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B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맞춰주려 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이건 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희석입니다. 사람들은 흐릿한 존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뇌과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뇌의 전두엽은 끊임없이 손익 계산을 합니다. 지금 거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까?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까? 이런 계산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죠. 그런데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뇌는 이 계산에서 손실을 과대평가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손실 회피 편향이 극단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한 번쯤 거절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관계는 한두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작은 거절 하나가 전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매번 네라고 말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밀어도 된다고요?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친절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친절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가치 절하 신호라고 부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낮아 보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면 할수록 당신은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을 떠올려 보세요. 직원들이 당신에게 구걸하듯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태도가 제품을 더 값지게 만듭니다. 희소성의 원리죠? 당신의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제공되면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일반인들은 친절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만큼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절은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친절을 무차별적으로 뿌립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끝없이 베풉니다. 당신의 착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타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거울 뉴런의 과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게 만드는 신경세포입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당신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 자신은 점점 지쳐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안한 보디랭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웅크린 어깨, 작아지는 목소리, 눈을 피하는 시선. 이 모든 게 나는 위협이 아니에요.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의 위협 수준을 평가합니다. 편도체가 본능적으로 작동해서 이 사람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당신의 몸이 낮은 지위를 신호하면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당신을 그 위치에 놓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상대가 악의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뇌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시선을 똑바로 유지하는 것.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에게 그리고 상대의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진짜입니다.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한 후 느끼는 자괴감, 집에 돌아와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자책하는 시간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fMRI 뇌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실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고통입니다. 뇌가 정말로 아픈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고통의 역치가 높습니다. 작은 마찰, 작은 갈등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역치가 낮습니다. 작은 불화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눈빛 하나도 밤새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이 예민함은 당신이 더 깊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진짜 연결을 원하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관계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게 안 됩니다. 이 갈증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게 당신의 깊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회피한다고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하며 합리화합니다. 혹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죠. 당신은 그게 안 됩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민합니다. 이게 괴롭지만 이게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강한 척하지 마세요. 갑자기 차갑게 굴거나 무뚝뚝해지는 건 답이 아닙니다. 과열된 엔진에 찬물을 부으면 오히려 망가지는 것처럼 당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누군가 부탁하면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하루만 시간을 두세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간 지연 전략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면 감정의 뇌가 아니라 이성의 뇌가 작동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오늘은 피곤해서 패스할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작은 거절들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학습합니다. 거절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누가 더 착한지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지, 누가 경계를 지킬 수 있는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해지려고만 합니다. 친절하면 사랑받겠지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관찰자로 남아있으면 보상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괴리감, 그 무게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 능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게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무감각하게 살거나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죠. 당신을 짓누르는 건 미래의 무게입니다. 지금보다 더 존중받고 더 당당하게 살고 싶다 하는 욕구의 무게죠.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건
당신에게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변화를 시작하세요. 타인의 평가에서 눈을 떼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만만해 보이는 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소속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세상은 그걸 낮은 가치로 읽습니다. 경계의 부재, 무차별적 친절, 불안한 보디랭귀지. 이 세 가지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은 깊이 느끼도록 설계된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진짜 존중과 연결을 원합니다. 이 예민함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게 당신의 특별함이자 성장 가능성입니다. 셋째, 지금 필요한 건 작은 실천입니다. 즉각 반응을 멈추고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고 당당한 자세를 익히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당신을 바꿉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오늘 이 글이 당신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